용산 망루는 1990년대 말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높은 감시탑이다. 이제는 버려져 무너져가는 잿빛 폐허로 남았지만 그곳에 다가가는 이들은 끊임없는 불안과 긴장감을 느끼곤 한다. 그 감시탑은 단순한 군사기구 이상의 무엇인지 모를 검은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 대학생이자 산악동아리의 회원인 지훈과 그의 친구들은 이 망루를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폐허를 탐험하고 그곳에 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무시하고 있었던 것은 망루 주변 주민들 사이에 회자되는 끔찍한 소문이었다. 저녁 7시 어둠이 깔리기 직전에 지훈과 그의 친구들은 용산 망루에 도착했다. 망루의 그림자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정적 속에 서 있었다. 주변은 온갖 풀과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망루의 입구를 찾기 시작했다. 입구는 낡은 철문으로 막혀 있었지만 크게 힘들이지 않고 열 수 있었다. 철문이 열리자 내부는 더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것처럼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다. 그들이 발을 디딜 때마다 떠오르는 먼지와 삐걱거리는 소리는 이곳이 이미 오랫동안 침묵 속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지훈은 먼저 손전등을 들어 망루 내부를 비췄다.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장비들, 부서진 계단, 그리고 낡은 벽들 사이로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여기서 일어났다는 그 사건이 말이야. 지훈의 친구 민수가 말을 꺼냈다. 군인들이 여기서 실종됐다는 거 알고 있어. 그들은 민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민수는 계속 이야기했다. 90년대 초 이곳에서 군인들이 실종됐다는 사건이 있었대. 그 후로도 몇몇 탐험가들이 사라졌다는 소문도 있고 그때마다 이 망루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해. 뭔가가 이곳을 떠도는 것 같다고. 친구들의 얼굴에 두려움이 쓱 지나갔다. 하지만 모험심이 더 강했던 그들은 이번 기회에 끝까지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지훈은 망루의 계단을 따라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 그는 친구들에게 으스스한 소리를 하며 그들을 놀리기도 했다. 그러나 한순간 그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는 뒤를 돌았고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느끼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분을 무시하고 계속 올라갔다. 최상층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낡은 감시 장비들과 함께 그곳에 있는 철제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낡아 폐기된 군사물품처럼 보였지만 자물쇠는 여전히 튼튼하게 잠겨 있었다. 지훈은 호기심이 발동해 상자를 열기로 결심했다. 그가 상자를 열어보려는 순간 갑자기 강하게 소리를 내며 바람이 불어와 그를 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그 순간 어디선가 차가운 손이 그의 팔을 잡아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놀라서 손전등을 떨어뜨렸고 어둠 속에 빠진 그 순간 그들은 무언가 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왜 여기 있는 거야? 마치 귀 속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울림이 들렸고 그 소리는 점점 커지며 주변을 맴돌았다. 친구들은 급히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지훈은 급히 손전등을 집어들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계단은 마치 그들을 내놓는 바늘처럼 끊임없이 길게 이어졌다. 그들은 망루의 출구에 다다랐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갑자기 출구가 저절로 닫혀버렸다. 그들은 끊임없이 소리를 내며 그 출구를 열려고 했지만 아무리 힘을 줘도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그때 그들은 다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너희는 여기서 나갈 수 없어. 지훈은 갑자기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웠다. 그는 잠시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친구들의 도움으로 다시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방법을 찾기 위해 망루의 곳곳을 돌아다녔다. 그러다 철제 상자와 같은 모양의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낡은 일기와 함께 작은 열쇠가 있었다. 지훈이 일기를 읽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는 실종된 군인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군인은 자신의 동료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그들을 찾아 헤매다 망루에 갇히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그 마지막에는 나는 그대의 노예로 남았네라는 끔찍한 문장이 있었다. 그들은 서둘러 그 작은 열쇠로 철문을 열려고 했고 마침내 그것은 열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들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그 순간 눈앞의 풍경은
이전과 달랐다. 막루는 평소와 같은 폐허로 남아있지만 어둠 속에서 그들의 실루엣이 떠도는 모습이 보였다. 그 이후로 그들은 용산 막루에 다시는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지훈과 그의 친구들은 그 이후로도 그곳에서 겪었던 경험을 잊지 못하고 잠들기 전마다 그곳의 속삭임이 떠오르곤 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언젠가 끝날 것이며 그 너머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차가운 밤이 오면 그 속삭임은 다시 한번 시작된다. 너희는 여기서 나갈 수 없어. 이 이야기는 허구이며 실제 인물, 사건, 장소와는 무관합니다. 밤에 혼자 있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김철수입니다. 제가 경험한 일은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경고하고 싶습니다. 가끔은 예고 없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 찾아오니까요. 몇 년 전 저는 회사를 다니며 야근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혼자 자취하는 것도 익숙해졌고 늦은 밤까지 일하는 일도 흔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친 뒤 너무 피곤해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2시쯤이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항상 그 시간쯤이면 수리 중이거나 점검 중이었어요. 젠장, 또 걸어가야지. 저는 마지못해 계단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10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은 평범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5층을 지나던 무렵 발길이 멈췄습니다. 계단의 끝자를 보니 지하 1층이라고 적힌 문이 있었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까지 5층을 넘어본 적이 없었죠. 왜 여기에 지하로 가는 문이 있지?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발동해서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어두운 계단이 나타났는데 전구 하나가 기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위험한 것임을 알면서도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두워지고 묘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지하에 주차장과 창고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길은 그와 연결된 길이 아니었어요. 계단을 따라가다 보니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터널이 나왔습니다. 더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움과 궁금증이 뒤섞인 채 몇 발짝 더 걸음을 옮겼습니다. 터널을 지나자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아닌 겹겹이 쌓인 비닐봉투를 밟을 때 나는 소리처럼 끔찍한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죠.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안함에 몸을 돌려 다시 올라가려는 순간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운이 가득한 계단을 계속 내려가니 드디어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는 분명히 사람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소름이 돋은 채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찾기 시작했죠.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어 공포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터널 끝자락에서 얼굴이 새하얀 어떤 여자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제 몸이 굳은 듯 아무 움직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에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지만 마지막 힘을 짜내서 길을 잃었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녀는 몸을 돌려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무려 10분이나 걸어 올라가야 했지만 그녀의 뒤를 따르는 동안 용기가 생겼습니다. 터널을 벗어나자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 경험이 잊혀지지 않았지만 그 후론 다시 그 계단을 이용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전히 그 계단이 실존해 있는지 그리고 그날 제가 겪은 일이 무엇이었는지는 미궁 속에 남아있습니다. 정말로 저주의 공간이었을지 아니면 단순한 환상이었을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장소는 절대로 다시 가보고 싶지 않은 장소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도 밤늦게 귀가할 때는 주의하세요.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 3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지방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민속촌이 있었고 12명의 친구들과 나는 그곳에 있는 한 고택을 빌렸다. 고택은 큰 마당을 중심으로 양쪽에 여러 방이 넣어서 있었고 아담한 연못과 정자도 있었다. 낮에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밤에는
고택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밤이 되었을 때 우리는 고택의 거실에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러다 갑작스레 한 친구가 야, 여기가 그렇게 무섭다고 소문난 곳이래 라고 하며 우리를 놀래켰다. 우리는 반신반의하며 웃었지만 그 친구는 말을 이어갔다. 사실 말이야, 이 고택에서 예전에 한 가족이 살았다. 그런데 그 가족이 자고 일어나 보니 자식이 사라져 있었대. 결국 찾지 못했는데 자식의 방에서 이상한 흔적이 계속 발견되었다고 해. 벽에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대.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이야기를 들었고 소름 끼치는 분위기에 점점 압도되었다. 고택은 전구 하나만으로 불을 밝히고 있었기에 그림자들이 이상하게 형성되었고 약간의 바람에도 문과 창문이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이야기의 끝이 다가오자 마치 진짜 무언가가 있을 것만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이었다. 우리는 방을 나눠 각자 잘 곳을 정했고 나는 친구 3명과 함께 한 방에 지내게 되었다. 조그만 종이 등에 불을 밝혀 방 한켠을 비추었고 우리는 겨우 안심하고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면서 갑자기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점점 더 규칙적이고 강해졌다. 나는 친구들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야, 너네도 들려? 창밖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러자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방 바로 밖에 있는 창문에서 나는 그 소리는 마치 손톱으로 창문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불빛도 없이 어둠 속에 우리는 점점 더 공포에 휩싸였다. 한번 확인해볼까? 용기를 낸 친구 한 명이 말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그 친구가 창문에 다가가 열기로 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친구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친구는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고 손을 뻗어 창문을 열어봤다. 순간 갑작스러운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고 우리는 거의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밤하늘과 달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안도한 마음으로 창문을 닫고 침대에 다시 누웠지만 그 밤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한 친구가 말했다. 다시 그런 소리가 나면 그냥 무시하자. 아마 바람이나 나뭇가지 소리일 거야.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저녁의 소란을 이야기하며 웃고 넘겼다. 우리 중 누구도 전날 밤 이야기가 사실일 거라고는 믿지 않았고 모두가 단순한 공포심으로 인한 착각이라 결론 지었다. 그러나 그날 오후 바로 우리가 사용한 방의 벽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벽지를 붙인 자국 사이로 뭔가 움푹 파인 부분이 있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분명히 손톱으로 긁어낸 자국이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말문이 막혔고 다시 한번 소름이 끼쳤다. 내가 어젯밤 들은 소리가 단지 바람 소리는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는 부뚜막에 있는 어르신께 물어보려고 했으나 그분은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하며 기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후로 우리는 그 고택을 빠르게 떠났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머릿속에서 그 소리와 자국이 자꾸 되살아났다. 도대체 창밖에서 누가 무슨 이유로 그런 일을 하는지 끝내 알 수 없었지만 그때마다 가슴속 깊이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몇 달 후 나는 인터넷을 통해 그 고택의 정보와 이야기를 찾아보았다. 여러 가지 무서운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한 가족의 자식이 사라진 사건이 사실이라는 기사를 발견했을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자식은 아직도 찾지 못했으며 그 방에서 찾아냈다는 흔적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결국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조언을 구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도시 괴담일 뿐이라며 가볍게 넘어갔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날의 소리와 벽의 자국을 잊을 수 없었고 그것이 정말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가슴속 깊이 박혀있다. 여러분도 혹시 시골의 고택이나 오래된 집을 방문하게 된다면 밤이 깊어질 때 창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들에 주의하길 바란다. 그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공포는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지만 혹시 정말 무언가가 창밖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면 그 두려움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